안녕하세요. 이른 아침은 아니지만, 아침부터 우리 저희 사무실에 찾아주셔서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최원주 네. 오셨고, 감사드리고, 무술 초등학교 김봉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선 대표님도 오시고, 김명진 선생님 고맙습니다. 지난주 발표 때는 기자분들도 오셨는데, 오늘은 다른 일이 좀 강화도에 나가셨나? 강화도에서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오늘 발표할 공약은 교육 공약입니다. 제가 첫 번째 공약은 이제 보건의료 공약을 해서 영종 보건의료원 설립 공약을 발표했고요. 두 번째, 지난주에는 교통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제2공항 철도 같은 광역교통망 연결과 영종 어디든 30분 내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중교통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영종의 교육 관련된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이고, 저희가 또 신도시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과밀학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해소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10분 정도 PPT를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끝나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미시적인 것이 아니라 약간 좀 오늘 말씀드릴 건 좀 거시적인 교육 마스터 플랜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영주의 교육이 어떻게 가야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종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종구청장 예비후보 박광훈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영종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청사진 영종 교육정책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종은 인구 13만 명의 국제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종의 부모님들과 청년들은 매일 아침 어떤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최상의 수준의 교육을 받기 위해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우리는 매일 내륙으로 나가는 다리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정주 여건의 핵심인 교육 인프라가 도시의 외적 성장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종이 단순히 공항의 애호단지, 매드타운이라는 포인트에 머물러서는 문제입니다. 저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빌공짜 공약은 과감하게 버리고 법률, 정책, 사업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반대 여론까지 미리 방어하는 레드팀 시나리오를 탑재한 치료적 마스터 플랜을 만들겠습니다. 영종의 포스트캐스트 비전을 완성할 세 가지 전략축입니다. 첫 번째는 미래 거점입니다. 국제 학교와 특성화 대학원 등 글로벌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유아교육부터 석박사 과정까지 하는 사다리에서 최상단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국제학교, K폴리텍, 특성화 대학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주민들이 편안하게 교육 여건 속에서 아주 품격 있는 정주 여건을 가질 수 있도록 과밀학급 해소라든가 공립단설 유치원 건립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즉시 실행입니다. 구청 출범 즉시 100% 가동하는 스마트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뒤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단시티 국제학교 위치에 대한 것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 초에 위커맵이라는 영국 학교가 미단시티의 국제학교 우선협상 대상에 선정이 돼서 협상 중이고요. 지난달에 조기 개교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체결했습니다. 경제청과 위커맵에서 좀 법적 분쟁이 좀 아직은 끝나고 있지는 않은데 가처분 신청이 지난
작년 11월에 기각이 돼서 그건 법적인 문제는 해소가 됐는데 현재 이제 여기 한 1,5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송도의 아메리칸 타운 부지를 매각한 돈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매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원 확보 방안을 새롭게 또 찾고 있다고요. 어쨌든 경제청에서 지금 영종에 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힘을 써서 이번에는 이제 꼭 성공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8년 정도 운영하고 이제 나가게 계약이 돼 있는데 콜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적정한 금액을 주고 사게 돼 있어요. 안 살 수도 있어요. 안 사고 나 그만하려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게 좀 무용지물이 되고 이렇게 후공에 떠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래서 학교가 이제 중도가 철수가 되는 주민의, 그러니까 시민과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거예요. 엄청난 세금이. 그래서 저는 이 공공자본을 방어하기 위해서 실시협약을 맺을 때 당정에서 청구권, 풋옵션을 의무화하자는 것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8년 후 학교 철수 시 매몰 비용 방지 및 방지를 하고 구청이 이 학교를 만들 때 필수적으로 인허가권이 있습니다. 상하수도라든가 보행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렛대로 해서 좀 협상력을 발휘하도록 할 것입니다. 시청과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명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로컬 쿼터제인데 내국인 비율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국제학교긴 하지만. 이 중에 최소 5% 정도는 영종 주민을 선발하도록 하자. 너무했다. 그리고 합격한,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귀족학교 돈이 학비가 1년에 3천에서 5천만 원씩 든다고 하니까요. 그럼 뭐 유저들만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구의 이제 교육발전 기금을 통해서 장학금을 지원하자.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학교의 체육시설, 수영장이나 도서관들을 국민에게 개방하도록 하자. 이것을 해서 국제학교가 단순히 어떤 귀족학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같이 경쟁할 수 하고 또 영종의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 일자리 연계 교육. 영종에 대안이 없죠. 근데 이제 수도권 규제 문제 때문에 새롭게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인가에만 한 10년 가까이 걸리고, 그래서 이런 좀 교육부 대학은 그거를 막 안 하겠다고 선언하자는 게 아니고, 요거에 대해서 계속 뭐 예를 쓰지 마시고 말고, 고용노동부 인가를 통해 좀 빨리 추진 가능한 폴리텍 대학이 있습니다. 폴리텍 대학을 구축을 하자. 그래서 그것을 또 뭐 어떤 캠퍼스를 새로 건립하고 또 한번 시간도 걸리니까 우선은 기존에 있는 건축 건물, 공항공사나 주변에 이런 유휴 공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에 폴리텍 대학을 임대식으로 입주를 해서 공차를 해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MRO가 앞으로 계속 하게 되고 여타 항공산업 관련된 기술 교육이 필요합니다. 실습과 급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입법 실습 학위 과정, 디플로마 과정을 좀 도입해서 지역에 이런 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교육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공사나 MR 입주 기업에 MOU를 해서 사원 정규직 채용식 인센티브나 이런 가점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특성화 대학원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설립은 매우 어렵지만 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대학원만 있는 건데, 요거는 조금 이제 규제가 약한 편이고, 수도권 규제에서도 조금 이제 예외 사항으로 돼 있어서, 정원 100명에서 300명 정도로 해가지고, MRU나 항공, 관광 콘텐츠 분야에 대한 대학원 대학을 유치해서, 지금 이제 공항공사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MRU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좀 약간 고급 기술을 좀 배우고 이런 대학원 과정을 들으려고 하는 수요 과정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또 밖에까지 나가서 하려면 좀 거리도 멀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요 가까운 데 영종내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ESG 사회공헌 매칭 펀드, 공항공사와 대한항공, 인스파이어 등등의 매칭 ESG 펀드를 활용해서 이런 대학원 대학교를 마찬가지로 어떤 건물을 새로 세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유휴 공간들을 활용해가지고 샵인샵 형태로 캠퍼스를 만드는 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종에서도 석박사 과정이 생길 수 있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유연한 기부 체납 설계로 리스크 없이 광역급 전면 해소인데요. 이게 저희가 대부분 보면 아파트가 땅 지어지고 입주를 막 했는데 학교는 이제 짓기 시작해요. 네, 한 3년, 4년 이제 텀이 생겨가지고 그 사이에 아이들이 되게 멀리 통학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신도시에서 많이 반복이 되는데, 이 대전의 도안이라는 곳에서는 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 건설 시행사에서 기부 체납을 좀 하잖아요. 요거를 좀 많이 학교를 설립할 때 기부 체납을 내라 해가지고 450억 정도 기부 체납을 받아서 동시에 학교를 졌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이제 자기 돈이 안 드니까 심사할 때 이게 그냥 통과가 된 거죠. 학교 신설 지원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실패한 사례도 있어요. 2,100사 지구라는 곳인데 여기도 비슷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학교를 어마어마하게 줬는데 400명을 예치했는데 실제 30명밖에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좀 완전히 실패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에 아직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고 또 학교 수요가 생길 것인데 대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이런 기부 체납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유연하게 학교를 적게 공급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실패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부 체납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에스크로라고 예치를 시켜놓은 다음에 입주 한 1년 전에 수요를 다시 한번 조사해서 수요가 좀 적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를 줄이고 나머지는 도서관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걸 돌리는 거죠.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과밀학급을 최소화하자라는 것이 네 번째 문항이고요. 다섯 번째는 공립단설 지원을 설립하겠습니다입니다. 지금 영종의 공립단설 지원이 두 개가 있는데요. 경쟁률이 높죠. 왜냐면은 되게 선생님도 좋고 시설도 좋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 정도는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배준영 의원도 공립단설 지원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지를 좀 물색하고 있는데 15학점 240명 규모 어린이 수영장 이런 것도 포함하는 거라서 단순히 유치원을 넘어서 어린이 도서관, 유아생활, 지원센터 같은 것들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서 LH와 공항공사와 구청이 협의해가지고 부지를 빨리 확보를 해서 공립단설 유치원을 만들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종이 어린아이 키우는데 아주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데 되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지자체가 이제 교육시설을 지원을 할 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교육청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자체에서도 자기들이 필요한
교육시설이 있으면은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랬을 때, 시작해서 구비로 한 20% 정도를 선투자를 선투자를 할 테니 교육청에서 나머지 한 80, 최대치를 80으로 잡아놓으면 70이나 80%, 아니 50%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거를 이제 협력 기반으로 이제 펀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구해서, 예를 들면, 2억을 만약에 구비에 투자를 하면은 시교육청에서 8억을 다시 매칭을 해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창작이라든가 중등,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직업 훈련 같은 걸 위해서 MRO 시뮬레이터라든가 어떤 특화 실습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지방교육 개정교육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별도의 이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아직 우리 중부 조례에는 그러니까 교육청에 보조금을 분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없어요. 영종부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요 부분을 서울시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서울시가 보조금을 분담할 때 시교육청에다가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협의를 해서 요구를 하는 거죠. 무조건 강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교육시설은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우리가 이런 거 필요하고 우리가 지역에서 좀 더 선진화된 교육시설들을 하고 싶으니까 좀 더 같이 부탁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력을 요청을 하는 거죠. 최첨단 행복함 시설을 좀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 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청장이 되면은 직권으로 학교 통학로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안전 통학로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학교 경우에는 차를 등하교를 할 때 이제 차를 내고 타고 할 때 좀 도로폭이 좁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 교육청과 협의를 처음부터까지 하려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30억 정도 즉각 투입을 해서 학교 주변의 안전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체 조사를 해서 안전 인프라를 전면 확충하겠습니다. AI를 통한 보행자 감시 시스템을 해서 사각지대 없는 최첨단 어린이 보호구역 시스템을 만들고요. 그리고 지역에 특히 중고등학교 멀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등교 때는 학생 성공버스를 타는데 하교 때는 버스가 없어서 되게 불편하다고 합니다. 저는 지역의 전세버스 업체들과 같이 좀 협력을 해서 이런 학생 하교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학생 셔틀버스를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등하교 때문에 이제 고통받고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아 초등 시기에는 공립단설 유치원이라든가 안심통학로 같은 것들을 구축을 하고요.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국제학교의 로컬 포터를 통해서 국제학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과밀한 것들을 수강하고요. 그 다음에 청년 대학 시절에는 케이프 대학에서 어떤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과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특성화 대학원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나 취업 시기 단계에서는 글로벌 기업 MRO라든가 마이스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기반을 만들고 주민들이 평생 학습할 수 있는 오픈랩들을 많이 지역에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종구민이라는 사실이
유람에서 박사까지 가는 사다리를 완성하여서 교육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니까. 예. 영종도 출범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본 교육 공약은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을 최대한 배제하고 법률 정책 사업성의 3대 적합성을 검토한 정책을 엄선했습니다. 모든 정책에서 예상되는 반대 여론이라든가 극복 논리를 지금 완벽한 건 아니겠죠. 계속 좀 보완을 하겠고요. 출범 즉시 바로 공약 실행단, 실천팀을 만들어가지고 교육 공약을 좀 설계를 하겠습니다. 영종의 아이들이 이 영종에서 태어나 기초 교육을 받고 글로벌 국제학교 K-폴리텍에서 세계 모델을 경험하며 특성화 대학원의 석박사학위를 취득해서 인천공항이나 복합 리조트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것, 다리를 건너지 않아도 이 완벽한 사다리 교육 경로가 영종고 교육 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입니다. 박광원 영종고 총장 예비 후보가 이런 교육 경력에 대해서 충실하게 앞으로 이제 본 공약도 이제 남아 있으니까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좀 더 그동안에 여러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과 좀 많은 토론과 대화를 나누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틀린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교육 공약의 어떤 큰 이제 설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빠졌는데 영종교육지원청 우리 기초교육청 교수교육감이 추진하기로 하셨는데 저희가 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사립 지원을 할 것입니다.